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제6과 길묻기 표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과 제목을 한번 들어볼게요. 6과 제목은 第6课请问地铁站怎么走?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请问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请问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에서 실례합니다. 저기요.처럼 상대방한테 무언가 길을 묻기 위해서 영어의 excuse me처럼 말씀 좀 묻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표현이고요. 우리 일단 교과서 96페이지, 97페이지에 있는 그림부터 한번 보고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는 이제 길을 묻고 안내하는 표현을 할 수 있다를 갖고서는 이제 학생 목표를 갖고서는 공부를 할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의 문 어디서 굉장히 많이 봤죠? 여기 계신 아저씨는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신 분, 중국 집회에 꼭 등장하시는 분이죠. 우리말로는 모택동이라고 말을 하고요. 중국말로는 한 번 정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마오쩌둥이라고 우리말로는 표기를 하고요. 우리는 이제 한화병음을 배웠기 때문에 한화병음을 갖고서는 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오.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가장 앞을 제가 대문자로 사용을 했어요. 마오, 쩌동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모택동이라고 한자로 쓰고 마오쩌동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마오쩌동의 사진이 걸려 있고 왼쪽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오른쪽에는 세계인민 대단결 만세라고 되어 있는데, 글씨 수를 한번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리 이전 단원에서 배웠죠? 중국 사람들은 숫자 9를 좋아하는데 9를 좋아하는 이유. 9의 발음이 지오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지우가 오래되다 구자랑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무언가 굉장히 오래되다, 지속되다 라는 표현으로 좋아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 모택동 사진의 중심으로 양쪽에 9글자씩을 맞춰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그 다음에 세계인민대단결 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천안문이라고 되어 있는 티엔안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티엔안문은요, 원래 명나라 시대의 영락제에 의해서 건설되었던 승창문이 원래 소실되었다가, 불에 타서 소실되었다가 다시 청대에 이르러서 천안문이라고 다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면은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 우리 뭐라고 하죠? 오성홍기라고 해가지고 국기 개양식을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아침 저녁으로 하는 국기 개양식을 위해서 구경하기 위한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이 앞에 보면은 중국의 여러 교통수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있고, 여기 버스도 있고, 그 다음에 택시, 오토바이, 자동차, 이렇게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는데, 먼저 중국은 예전부터 자전거 공화국이라고 해가지고 자전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네, 중국에서 자전거는 등교, 출퇴근, 쇼핑 등 교통수단으로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이처럼 자전거가 보편화될 수 있는 데에는 자전거 타기의 권장, 저렴한 자전거의 가격, 자전거 전용 도로의 확보 등이 일조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중국의 많은 도시가 계획적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평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해요. 그래서 자전거를 발음을 할 때 뒤에도 나오겠지만, 자전거는 중국어로 自行车라고 말을 합니다. 自行车, 자전거, 중국어로 말을 했을 때 우리가 自行车라고 말을 하죠. 자,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중국의 버스는 굴절버스, 2층 버스, 전기버스 굉장히 다양한데, 굴절버스는 뭐냐면요, 중간이 이렇게 찌글찌글 해가지고 버스 두 대가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코디언처럼. 그
그 다음에 뭐 2층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있으니까 볼 수 있겠죠. 왜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꼬마 버스 타요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버스가 나잖아요. 광역버스라든지 아니면은 시내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남산 순환버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중국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버스가 있습니다. 자, 버스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중국어로 버스는 공지아오 처라고 말을 합니다. 공지아오처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버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중국에서 외래어를 받아들일 때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음차, 비슷한 음을 가진 한자를 갖다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고요. 음역이라고 해가지고 음역이란다. 의역이라고 해가지고 뜻이 비슷한 한자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새는 이 두 가지 뜻을 좋은 뜻을 갖다 붙이면서 음도 비슷하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버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한 음을 갖다 붙이는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이런 한자를 쓰고요. 발음을 할 때는 요런 한자를 쓰게 돼요. 빠시라고 해서 버스랑 비슷한 발음이 나도록 빠시라는 발음을 쓰기도 하는데 요 말을 써도 되고 버스, 공지아오처라고 말을 할 때 이 공은요. 공공으로 사람들이 타는 차라는 뜻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공공으로 쓰는 차라는 뜻으로 공지아오처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전기자전거. 오토바이처럼 보이지만요. 그냥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다고 해요. 우리 요새 빔이라든지 이런 그 킥보드, 전동 킥보드라든지 전기 자전거 많이 타는데 우리나라의 그 전기 자전거를 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냥 자전거에다가 이렇게 모터를 달아가지고 좀 간단하게 전기 자전거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먼 거리더라도 내가 버스비를 아끼고 싶다, 내가 교통비를 아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전기 자전거를 타기도 합니다. 자, 위에 이렇게 모자 쓰고 있는 자동차 보이시죠? 모자 쓰고 있는 자동차는 택시입니다. 자, 택시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추주처라고 말을 합니다. 추주처는 뭐냐면요. 내가 이 택시를요. 그 시간 동안 돈을 내고 전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택시에는 택시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칸막이가 이게 설치가 되어 있고 택시 외부색은 소속 회사를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 택시랑 회사 택시로 나눠져 있는데 개인 택시를 따기 위한 조건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택시보다 개인 택시가 더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반면에 중국에서는 회사 택시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등록이 되어 있지만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 택시가 더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2층 버스는 이 공지하철 말고요. 보통 이렇게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에는요. 쌍을 이루고 있다. 짝을 이루고 있을 때는 슈왕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슈왕청, 이청 같은 경우에는 층을 나타내요. 그럼 뭘까요? 슈왕청 하게 되면요. 층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슈왕청 공지하오처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2층 버스 혹은 슈왕청 빠시를 줄여서 슈왕빠라고도 말을 합니다. 2층 버스를 나타낼 때는 앞에다 요 슈왕이 붙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요 앞에 있는 광장은요, 지금 굉장히 조그매 보이지만 원래 천안문 광장은 총 면적 44만 제곱미터의 세계 최대 광장으로 100만 명의 인구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정도여서 대규모의 집회 및 행렬, 경축 행사 등의 장소로 활용이 되고 최근에 그런 중국의 열병식이라든지 열병식 블루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중국은 굉장히 미세먼지가 많지만 단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일주일 정도 하늘이 아주 파랗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네, 국경절 때 중국의 열병식이 이루어질 때죠. 그래서 중국의 건국기념일,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기념일인 10월 1일 금방쯤에는 모든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하늘을 파랗게 만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제 의사소통 표현을 한번 쭉 들어보고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과연 어떤 표현에 대해서 배워볼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단원 제목을 한번 들어보고 오른쪽에 있는 세 문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第6课，请问地铁站怎么走？请问地铁站怎么走？走10分钟左右。我坐公交车上学。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请问地铁站怎么走? 부터 볼게요. 请问 실례합니다. 地铁站 지하철역은 怎么走? 어떻게 갑니까? 라는 문장이거든요.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지하철역 어떻게 가나요? 자, 두 번째. 走10分钟左右. 走10分钟左右. 10분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10분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마지막 표현입니다. 我坐公交车上学. 나는 坐. 여기서 坐는 앉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타다라는 뜻으로 나중에 다시 나올 겁니다. 자, 我坐公交车上学 하게 되면은 上学 우리 배웠습니다. 뭐였죠? 등교하다, 학교에 가다라는 표현이었죠. 我坐公交车上学 나는 버스를 타고 등교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번 단원의 문화에서는 중국의 교통수단, 여러 가지 교통수단에서 배울 건데 여기 보시면은 뭐가 나와 있죠? 네, 双层公交车 2층 버스 혹은 双巴라고 부르는 2층 버스가 나와 있는데 이거 외에도 중국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교통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네, 기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통수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 이제 98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8페이지입니다. 교과서 98페이지에 보시면 1번 잘 듣고 해당하는 발음에 체크 표시해 보시다 듣기가 있는데요. 자, 먼저 한번 들어보고 우리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一直 2. 左右 자, 어때요? 자, 표시해 보셨나요? 자,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 어떤 거에 표시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一直 2. 左右 一直 위에 건가요? 아래 건가요? 자, 우리 이 I 발음은 기본적으로 이 발음이지만 얘가 발음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뒤에 7가지가 올 때, 7가지 뒤에 올 때, ZH, CH, SHR, ZCS 요 뒤에 올 때는 우리가 이 I가 발음이 나긴 했었죠. 둘 다 요 7개에 해당되니까 발음은 맞아요. 근데 이즈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래 거에다가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左右 左右. 자, 얘는 走, 얘는 主, 左右라고 했을 때 얘는 왼 좌자를 말을 하고요. 아이고. 요는 오른쪽 우자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시를 할 때는 아래 거에다 표시를 하시면 되는데 중국어에서 왼 좌자랑 오른쪽 우자를 쓰게 되면은 가량, 정도, 그 정도, 대략 그 정도 돼요. 라고 어느 정도를 가늠해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주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一直라고 했을 때 뜻은 곧장 이라는 뜻입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잘 듣고 의미를 생각하며 따라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하나하나 들으면서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地铁站 자, 地铁站 뭘까요? 네, 地铁는 중국어로 지하철, 站은 역입니다. 그래서 地铁站은 지하철역. 지하철역. 자, 2번 学校 学校. 학교는 어느 나라나 비슷하게 생겨 있네요. 学校, 학교.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十字路口 十字路口. 나중에 한자가 나올 텐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十字路口 할 때 10는요. 우리 숫자 할 때 배웠던 10자입니다. 字는요. 글자 할 때 자자예요. 路口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10자 모양으로 생긴 길이니까 뭘까요? 네, 사거리를 말을 할 때, 네거리, 사거리를 말을 할 때 우리가 十字路口라고 말을 합니다. 公交车 公交车, 우리 아까 그림 보면서 말을 했었죠? 이게 뭐였죠? 네, 버스. 버스를 말하는 표현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뭐였죠? 네, 巴士라는 표현이 있었죠. 자, 요는 아까 주어의 반대 표현이었습니다. 주어는 왼쪽, 요는 오른쪽. 자, 이렇게 5단어를 봤는데요. 우리 1번부터 다시 한번 듣고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地铁站 지하철역, 学校 학교, 十字路口 사거리, 公交车 버스, 右 오른쪽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듣고 문장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볼게요. 두 사람이 만리장성을 걷고 있어요. 만리장성은 중국 역대 왕조들이 북방의 유목민족, 그러니까 외래 침략, 흉노족,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그 뭐라고 하지? 오랑캐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세운 생박으로 지형의 높낮이를 반영하면 전체 길이는 약 6,000km에 달한다라고 말을 하죠. 지구를 2바퀴 반? 뭐 이 정도 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둘이 이제 만리장성을 걷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要多长时间? 자, 중국어로는 만리장성을 말을 할 때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만리장성 네 글자로 말하지 않고 장청이라고 말을 합니다. 뒤에 있는 장성만 말을 하고요. 중국 속담에는요. 만리장성에 오르지 않고서는 사내대장부라 할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중국 사람들은 이 만리장성을 살아생전에 꼭 가봐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뭘 물어보는 걸까요? 학교에서 집까지 얼마나 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一要多长时间？二，你家离学校远吗？ 자, 1번에 나와 있는 문장 보겠습니다. 要多长时间? 시간은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要多长时间? 야오는 여기서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要多长时间 하게 되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려? 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려?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你家离学校远吗? 你家, 你家는 너네 집. 여기서 리는요. 어떤 지역 사이, A라는 곳과 B라는 지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너희 집에서 学校, 아까 뭐였죠? 학교 까지 远吗? 远은 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왜 원거리, 근거리
원근법이라는 말 쓰죠. 그때 원자입니다. 그래서 너네 집에서 학교까지 머니 라고 말을 하고요. 이 원웬의 반대말, 멀다의 반대말은요. 중국어로 찐, 가깝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됐을까요? 자, 여기가 됐으면 우리 4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대화의 의미를 생각하며 따라 해봅시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 이제 듣기 부분이 끝나고 다음 시간에 본문 1을 들어갈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장소는 베이징역입니다. 북경에는 크게 베이징 서역과 베이징 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북경역에서 만나자, 기차역에서 만나자 라고 말을 했을 때 거기가 베이징 짠인지 베이징 시짠인지를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베이징역은요. 중국 전역을 종행하는 기차는 물론 러시아 모스크바까지는 한 7일 정도만 자고 일어나면 도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몽골에 있는 울란바토르, 북한 평양까지 가는 국제 열차가 발착하는 기차역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티베트까지는 2박 3일 정도만 48시간 정도 가면은 도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请问地铁站怎么走？一直走。 칭원 실례합니다. 地铁站 아까 뭐였죠? 지하철역. 怎么走? 자, 怎么样은 어때라는 뜻이었던 거 우리 배웠죠. 여기서 怎么는요. 어떻다라는 의문사예요. 走는 가다거든요. 가다. 어떻게 가니까 길을 가는 방법을 묻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번 단원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길 묻는 표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怎么走 앞에다가 어떤 지역을 나타내게 되면은 얘가 바로 어디까지의 길을 묻는 표현. 그래서 请问地铁站怎么走 하게 되면은 실례합니다. 지하철역 어떻게 가나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이는데 물어봤네요. 一直走 아까 一直는 곧장이란 뜻이고 走는 가다니까요. 쭉 가세요. 우리 앞으로는 뭐 오른쪽으로 도세요. 다음에서 왼쪽으로 도세요. 그 다음에 사거리에서 어떻게 가세요? 라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간단하게 듣기 표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길을 묻고 대답하는 표현과 중국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여태까지 배운 숫자를 갖고서는 중국의 버스 같은 경우에 노선 번호를 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소요 시간을 표현하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서는 여기까지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본문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어요.